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다 보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이었습니다. 이 조국은 윤 총장 편을 들 생각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말이죠. 세상이 다 알겠지만 이 조 장관의 힘을 실어주고 윤 총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식으로 수습을 해보려고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다. 작년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왜냐? 윤 총장은 고지식합니다. 눈치를 못 챘냥 하면서도 원칙대로 그냥 자기의 원칙이니까 또 대통령이 임명장 줄 때 원칙대로 하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우리들도 잘못하면 엄정하게 다스리라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를 하고 또 그렇게 정의를 이렇게 또 법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눈치 없이 잘못 말하면 눈치 없이죠. 눈치 없이 그냥 그대로 밀어붙였다 볼 수가 있죠. 근데 눈치가 너무 빠른 조 장관은 대통령 힘을 믿고 검찰 전체 그냥 구령만 했죠, 구령. 뭐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 이 시민들,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밀려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조국하고 추미애를 다들 대부분들이 똑같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보지만 조국 장관은 조금 순진하고 이 추미애 장관은 노련을 뛰어넘어서 막무가내로 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인 사람이 아니었나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 장관은 눈치도 빠르고 공명심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교수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좀 한계를 스스로 느끼고 추미애처럼 밀어붙이지 못했지만은 이 추미애는 기가 무지무지하게 센 장관이 아닌가. 하여튼 조 장관보다 더 눈치도 막 기가 막히게 빠르고 공명심이 아주 그냥 뭔가 해보겠다, 서울시장 한다, 내가 뭐 할 게다 라는 꿈이 많은 기가 무지무지하게 센 장관 아닌가. 이분을 또 기용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 대통령의 용인술이란 거는 용인술이 좋다 나쁘다를 호불호를 떠나서 기가 막히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딱 인사 목적을 향해서 잘 배열을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최고 통수권자, 최고 통치권자라는 그 자기의 위상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그 선에서 본다면 윤 총장에게 가하고 있는 소위 가학행위죠. 이거는 학대행위입니다. 이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추미애가 이 윤 총장에게 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유연한 수사 뭐 지휘권 발동이라든가 또는 검찰을 이렇게 다스리는 인사가 아니고 아주 학대하는 듯한 아주 적개심, 적의가 드러난, 그건 국회에서도 이미 적의를 표현했습니다. 내 명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국회에서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니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고 통치권자라는 그런 자기 위상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라도 그 선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여백을 줘야 되는데, 자, 법무부 장관은 여백이 없이 그냥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그러니 검찰총수로서 검찰은 무슨 일을 합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면서 이 법치주의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일에 매진하는 것은 검사들의 본분입니다. 거악을 척결하고 하는 그것도 검사들의 가장 큰 본분입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공정한 가치, 법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검찰입니다. 그럼 법무부는 그렇게 하는 검찰총장을 떡은 하나 못 주나마 말이죠. 그냥 맨날 이 검찰총장 패댕 칠 연구나 하는 듯 그렇게처럼 느껴지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지나쳤습니다. 지나친 게 아니고 앞으로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대통령이 큰 재앙을 느낄 것 같다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추미애를 제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영향이 혹시 그 재앙이 대통령한테 튀지 않나라는 그러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한테 뭐 우려가 나온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니까 그거야 관계는 없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역사 지금 67대 아마 저 법무부 장관인 것 같고 이인 씨라고 외자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이고 과거에 법무부 장관들이 훌륭한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훌륭함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건 뭐 그냥 검찰총장 때려잡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소위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 법무부 장관을 느낄 때, 아, 저 사람은 법이구나. 공평한 정의로운 이런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추미애 하면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는 가고야 만다. 마이웨이. 마이웨이도 멋있고 풍류적인 마이웨이가 아니고 그냥 난도질하면서 검찰을 갖다가 완전히 공깃돌로 생각하고 그냥 처음부터 이 검찰 잡으러 온 소위 저승사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대통령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구경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 구경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을 책임진 최고 통치권자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윤 총장을 공격하는 것.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주 잘못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후과가 있는 얘기가 된다. 예를 들면 시스템을 망가뜨린 법무부라는 이야기가 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라는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갖다가 벗어난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것은 후과가 남는다는 것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그 언젠가 다시 수사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있다. 지금 봐서는 다 정권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이해찬이 말 맞다나 20년 정권, 뭐 50년, 100년 하고 지금 막 주류 교체하고 다 해놨는데 온갖 걸 다 바꿔놨는데 장관도 추미애 와서 검찰청법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해도 되고 있고 대통령 가만히 뒷춤지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대로가 될 것이냐. 지금 독재화 됐다고들 얘기합니다. 이 독재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 이 독재적 발상이다. 독재적 뭐다. 독재로 가는 길이 있던가. 뭐에 이러느냐 하고 지금 많이들 언론 보면 주로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 군사정권입니까? 군사정권 때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추미애의 힘을 이제 좀 제어 통제를 시키고 해야 되는 그 선을 이미 넘었다. 대통령이 너무 추미애를 신뢰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라고 하든지, 그러나 그게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대통령이 책임 아닙니까? 대통령이 빨리 이걸 갖다가 수습하고,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둘째,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처음 했을 때 빨리 날려버렸어야 됩니다. 추미애의 욕망을 제어 통제시킬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교통정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이제 새삼 이렇게 일이 돼버리니까 교통정리하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입장이 돼버리는 게 대통령의 지금 입장이 아닌가. 참 난감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추 장관은 기어코 윤 총장을 밀어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이번에 그 가족들 그 과거에 무혐의 다 되고 또 뭐 이미 다 자기들이 그걸 다 알고서 임명을 다 해놓고, 그것도 아무런 혐의 없음이 돼놓고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잊혀진 것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데, 개인의 명예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이렇게 정말 작두질을 한다 할까요? 이렇게 검찰총장을 작두질을 한다, 이런 뭐 표현을 하면은 뭐 적절치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럴 정도로 심하게, 극심하게 검찰총장을 지금 다루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지금 제일 좋은 건 말이죠, 윤 총장을 밀어내가지고, 이 추 장관이 제일 좋은 건 바로 뭐냐, 윤 총장을 밀어내가지고 스스로 나가게 하려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머리를 아주 썼습니다. 아주 그냥 초강수를 썼습니다. 이번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제일 좋은 방법,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쳤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 자리를 잘 털어가지고 대통령에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갑니다 하고 사퇴할 줄, 글쎄 그렇게 사퇴할 줄 알까요? 저 같으면 더 사퇴를 못 해주겠는데요. 차라리 모가지를 쳐라, 내 모가지를 쳐라, 내 목을 쳐라, 이러면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사퇴를 못하죠.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기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윤 총장은 나라를 위하여 지금 검찰총장직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내가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올 것인가? 추미애와 같은, 추미애보다 더한 검찰총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검찰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 나의 검찰,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서로 이 검사의 선서를 하고 검사의 길로 멋있게 들어오면서 고통과 멍해를 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중앙수사기관 중추의 핵심의 검사로서의 그 길, 이 시스템을 망가뜨려버린 추미애 장관의 그 모습, 거기에 당한 그 본인의 입장에서 당한 그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그 본인의 지금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후임 검찰총장을 틀림없이 내가 나가게 되면 검찰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이다. 추미애와 더불어서. 추미애가 원하는 검찰은 이런 검찰이고, 검찰은 이미 지금 윤석열을 상징성으로 놔두고, 권력은 다 떨어졌지만 지금 윤석열만 상징성으로 놔두고, 검찰은 지금 검찰청법에 의한 정말 멋들어진 검찰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싸움은 날이 갈수록 지금 험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지금 그런 양상 아닙니까? 싸움이 아니죠. 거의 일방적인 공격이죠. 윤 총장하고 추미애하고 싸우고 있다고 저는 1%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공격입니다. 내려치는 가학일입니다. 학대. 네.
그러나 윤 총장은 국가 목적에 필요한 검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딱 칼도 맞고 총에 파편도 맞으면서 딱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무슨 욕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결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풀질 않고 있고 윤 총장을 링 위에서 끌어내려면 강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바로 강펀치를 날렸는데 윤 총장의 링에 탁 걸렸습니다. 날아가야 되는데 링에 딱 걸리고 그 다음에 턱 튕겨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국심이라는 데 지주된 그가 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헌법에 맞는 그걸 지키려 하는 헌법 수호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검찰총장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겁니다. 미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무슨 결단이냐? 딱 하나입니다. 추미애를 인사조치하는 겁니다. 빨리 신속하게 인사조치 안 하고 정규 인사에 넣으면요,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딱 처방은 추미애를 안 치고 부서진 검찰 조직을 다시 세우려고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강하게 과거와 같은 자, 엄정하게 살아있는 권력도 치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가십시오. 라고 대통령이 하면 좀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힘자랑을 하다가 이 추미애를 놔두면은 결국 힘자랑의 끝은 힘자랑이 말이죠. 윤 총장은 힘자랑의 대응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응해봐야 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을 때 원래 안 하는 법이죠. 대응을 안 하는 법. 지금 법무부 장관은 계속 대응을 합니다. 네. 공격을 합니다. 최종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갈 걸로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거는 검찰총장이 판단할 부분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만만치는 않다. 그 만만치 않다는 것은 국민이 지금 시선이 곱지 않다. 누구를 향해서 이 정권을 향한 시선이 추미애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나쁘다고 하는 그 시선이 지금 이 정권 전체로 비화가 되고 있다. 지금 여권에서도 뜻있는 사람들은 이거 역풍이 더 클 것 같다. 큰일이다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잘 알죠? 모릅니까? 안 들려옵니까? 네. 하여튼 너무 진한 힘자랑을 하다가 큰 재앙을 맞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가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괜한 힘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검찰 개혁을 갖다가 누가 하고 있느냐. 죄수가 하고 있습니다. 죄수. 지금 이제 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죠. 엄밀히 따지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개혁의 선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하다니요. 네.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괜한 힘자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빨리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처분이란 것은 면직시키거나 해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후보자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초심으로 돌아간 모습으로 한번 다시 가볼 수 있는 생각이 없는지요? 불가능하겠지만 말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가장 추운 새벽 4시, 5시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태양이 조금 지나면 한 9시, 8시, 7시 되면 이글거리는 모습들이 동편에서 떠오릅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떠오르고 대한민국 미래가 청사진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광풍의 시대, 이것은 각오해야만 합니다. 태풍도 질풍도 폭풍도 광풍도 다 끝이 있는 법입니다. 영원히 광풍은 불래야 불 수 없는 것이 광풍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